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구강암외과 팽준영입니다. 제가 3회에 걸쳐서 본그래프트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걸 한번 훑는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실패시 극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패를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바른 이야기 같은 생각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게 되고, 그 실패를 갖다가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한다는 건 이제 해결을 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환자와의 문제가 별로 없이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하는 데까지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출구 전략을 잘 선택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극복 방법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패 시 극복 방법에 대해서 조금을 여러 가지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성공하는 고리식 기술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선생님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는 아니지만 또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느끼는 수루 통증의 불편감은 고리식 케이스가 아닌 케이스가 이제 너무 차이가 나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고리식에 대한 기대가 또 너무 크다는 겁니다. 간혹 굉장히 고리식 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원장님들을 이제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뼈 이식을 안 하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고 시작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환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환자가 너무 걱정을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뼈 이식을 안 하면 이건 심을 수 없다가 되면 이제 뼈 이식이 이제 별로 실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환자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임플란트 그래프트 페일러가 왜 일어나느냐의 문제이긴 합니다. 노출이 됐을 때 어떨 때 보면은 노출이 사실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뼈가 죽는 것도 있긴 하지만, 뼈가 죽었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펙션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드 디아이센스에 의해서 이제 뼈가 죽는 경우도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뼈를 언제 제거해야 되느냐? 뼈를 과연 이거가 이제 그대로 과연 이걸 살릴 수 있냐? 어떤 옛날에는 막 이리게이션만 하고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퍼스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미 이제 바이오필름이 그 안에 붙었다고 하는 건데, 바이오필름이라는 건 이게 우리가 바이오필름은 치아, 치주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 서피스가 들어간 건 바이오필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이너스 내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혹은 우리가 고관절이나 아니면 다른 무릎 관절이나 이렇게 이식한 것도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이제 바이오필름 형성되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구강의과 선생님들은 수술할 때 보면은 우리가 타이타늄 플레이트를 넣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인펙션 소스로 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게 바이오필름이 생성되고, 바이오필름은 절대로 말하기는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안티바이오틱스의 메디케이션으로 가서 해결을 할 수는 없거든요. 바이오필름을 메카니컬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들이 낫지 않는다. 바이오필름은 일단 인펙션이 되고 나면은 노출이 되거나 하게 되면 6시간 이내에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와서 보니까 퍼스가 그래프트한 머티리얼에서 퍼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이제 거기는 바이오필름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하기 힘드니까,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필름은 저기도 생기죠. 바이오필름은 우리가 쓰고 있는 멤브레인에도 바이오필름이 들어가요. 바이오필름 모든 서피스에는 바이오필름이 들어간다,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벨입니다. 레벨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을 극복하면 되지 말하고 있으면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전에 어려운 케이스들을 갖다가 감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베스티뷴이 별로 없는 케이스, 쉘로우한 베스티뷴 레벨하고 크레스탈 높이가 거의 알베올라 파트의 높이가 거의
똑같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그 이상을 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롱스팬인 경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아의 서피스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뼈를 올리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경험으로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도 중요한 게 프리비어스 페일리어 케이스입니다. 이전에 이미 몇 번 했던 케이스들은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원장님들 중에는 이제 혹은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하고 뭐가 문제가 좀 생겨서 임플란트를 뽑고 혹은 이제 바로 거기를 갖다가 바로 뭔가를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환자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뭔가를 하다 보면 바로 실패들이 많습니다. 와서 충분히 기다리고 뭔가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케이스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혹은 이제 이전에 실패했던 케이스들을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호리존탈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호리존탈 그래프트는 뭘 해도 뭐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버티컬은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티컬 오그멘테이션하고 GBR하고 같이 이제 GBR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 있고 GBR을 하고 나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GBR의 실패를 하더라도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 혹은 석세스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만 GBR을 동시에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GBR하고 동시에 심었는데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심고 그 위에다가 GBR을 했는데 GBR이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GBR 먼저 하고 이제 식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뭐 좀 더 편안한 환자를 팔로우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바이벌과 석세스는 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석세스를 높여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GBR 그래프트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다행히 서바이벌 레이트에는 서바이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클리니컬하게 어느 정도 성공률을 보장하면서 생존율을 보장하면서 이제 시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저 항상 이야기하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20년 동안 자기가 10,000개를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었는데 10,000개를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다는 거예요. 뭐 그래프트 먼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프트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더니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서바이벌을 봤대요. 서바이벌을 20년 동안 한 서바이벌을 봤는데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프트를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그래프트를 했기 때문에 성공률이 비슷하게 나온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성공률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래프트 하나 안 하나 뭐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오그멘테이션 프로세스가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은 오그멘테이션이 이펙티브 했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게 나온 건지 뭐 그런 거야. 결국은 논문 보고 우리는 절대로 몰라요. 왜냐하면 그 케이스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자는 그러면 자기가 했으니까 알 텐데 저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클리어 콘클루전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베니핏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서바이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베니핏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을 하기 위해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은 여러 가지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타이타늄 메쉬도 쓰게 되고 텐트폴 테크닉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저번 시간에 이제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모든 그래프트 머티리얼에 버티컬하게 올 수 있는 건 한 4mm 정도였다.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평균 4mm라는 게 대부분이 4mm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 전구분포를 그려보면은 그 표준 편차 안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1표준 편차 안에 들어오는 게 거의 우리가 뭐 그런다면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요 밖에 존재하는 표준 편차
표준편차의 2배 이상의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고 표준편 이상으로 존재하는 이게 4mm니까 2mm, 1mm도 많다는 겁니다.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 이상을 4mm를 하겠다고 4mm를 평균이 3mm니까 4mm는 누구나 하면 된다라고 누구나 아니면 모든 환자에서 4mm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타이타늄 메쉬가 이제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타이타늄 메쉬는 뭐 재미있는 부분이다.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재미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GBR을 이야기할 때 멤브레인을 얘기할 때 멤브레인은 소프티슈가 그로스하는 걸 막고 보온이 만들어지는 거 스페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이 된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프티가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데 근데 타이타늄 메쉬도 성공을 하거든요. 보면은 성공을 해요. 그러면은 뭐 GBR의 그런 도구마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리는 건데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멤브레인의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그런 이제 절대적인 부분에서 많이 조금은 내려왔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타이타늄 메쉬는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타늄 메쉬가 이제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이제 소프티슈가 이제 어느 정도는 막으면서 이렇게 본이 생성되는 걸 이제 해준다라고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늄 메쉬는 분명히 홀이 존재하고 그 사이로 본이 소프티슈가 자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멤브레인이든 타이타늄 메쉬든 움직이면 움직이는 주변에는 소프티슈가 생긴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그래프트의 가장 소프티슈 이외에는 안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타이타늄 메쉬의 익스포저는 16% 정도 된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늄 메쉬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 생각보다는 버칼 쪽보다는 링구알 쪽, 팔라탈 쪽이 익스포저가 잘 됩니다. 하나는 그쪽에서 텐션이 작용해서 그렇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움직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프티슈는 생각보다는 잘 이렇게 될 것 같아도 우리가 안에 있는 하드 티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로전이 생기게 됩니다. 저기 지금 팔라탈본에 익스포저 된 것도 날카로워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움직임 때문에 이로전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이타늄 메쉬는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여기를 갖다 하드 그 다이아몬드 버어 같은 걸로 이렇게 환자가 계속 이제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버어로 이렇게 잘라주거나 하면은 이제 환자분 불편감도 적어지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게 하면 또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타이타늄 메쉬가 저거가 익스포저 됐다는 것 자체가 타이타늄 메쉬가 어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움직임 때문에 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이타늄 메쉬를 이렇게 이게 이제 컴포지트 디펙트죠. 버티칼하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디펙트가 있는데 자가곤을 써서 이제 넣기는 조금 이제 크기가 적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냥 우리가 그 리조버블 멤브레인을 쓰기에는 조금은 이제 그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 때문에 타이타늄 메쉬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타이타늄 메쉬를 쓰게 되면 고정을 버칼 쪽에 하고 팔라탈 쪽에 고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항상 익스포저의 원인이거나 움직이기의 원인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스팬이 작기 때문에 타이타늄 메쉬가 스팬이 긴 경우에 쓰게 되면은 움직임 때문에 사실은 본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움직임 때문에 익스포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같이 이제 스팬이 짧기 때문에 고정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소프티슈가 열리지 않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본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이타늄 메쉬는 딱 들어가 보면 제거할 때 딱 알 수 있습니다. 제거할 때 보면 타이타늄 메쉬가 제거하기가 힘든 이유가 그 사이사이에 이제 소프티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프티슈를 다 이제 잘라주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잘 제거가 잘 안 된다는 게 하나 불편한 것들 중에 하나고요. 잘 생성된 본은 밑에 있는 뼈가 단단하면서 이렇게 그 홀들이나 이런 데나 자국들이 좀 나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죠. 지금도 아주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프트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하이드록시 아파트들을 제법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부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정도 된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괜찮은 본을 맞았다고 할 수 있죠. 익스포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익스포저가 전에처럼 이제 가장자리에서 익스포저 된 경우는 이제 잘라주게 되면 되는데 지금같이 이제 스팬이 아주 긴 사이에서 이렇게 익스포저가 되면 아주 다루기가 좀 어려워지죠. 인펙션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되게 되면 퍼스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들어가면 아주 잘 벗겨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펙션이 생겨 있으면 잘 벗겨지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거를 해야 되는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익스포저 된 거 밑에는 이제 본이 별로 안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늄 메쉬가 익스포저가 되면은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익스포저가 되면 분명히 본 퀄리티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케이스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쳤고 거기에 대해서 본에 스카티슈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스카티슈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로전이 잘 생기고 단단한 조직이지만 오히려 이제 본 힐링이나 소프티슈 힐링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 또 마찬가지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래프트 안에 이제 그 코티가 디코티게이션하고 혹은 이제 포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트를 하고 타이타늄 메쉬를 고정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임플란트도 이제 받쳐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았지만은 익스포저가 됩니다. 처음에는 잘 이제 덮여 있고 어느 정도 힐링 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 후에 보면 이제 익스포저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익스포저가 되면은 뭐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이스피드나 다이아몬드 볼을 가지고 이제 잘라주거나 이래야 되지만 저렇게 가운데가 되면 굉장히 다루기가 쉽지 않죠. 들어가 보면은 밑에 있는 본이 본처럼 보이긴 하지만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본 퀄리티 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프티슈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환자는 그래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본 그래프트를 같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퀄리티 면에서는 많이 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제가 크게 실패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요새 가장 이제 많이 들고 다니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뭔가 하나를 놓치게 되면 실패를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케이스 같습니다. 본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환자는 이전에 수술했던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에 뭐 다치거나 이전에 수술했던 케이스가 아니라서 소프티슈 컨디션은 괜찮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얇아요. 저 얇은 걸 갖다가 GBR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 면에서 이 환자도 이제 GBR로 이제 해결을 하기로 하고 그랬습니다. 타이타늄 메쉬를 다른 걸 썼어요. 타이타늄 메쉬가 우리가 쓰고 있는 나와 있는 타이타늄 메쉬들이 보면은 포어 사이즈가 작아요. GBR 개념으로 생각되면 포어가 작아야지만이 소프티슈가 덜 들어가니까 포어 사이즈가 작은데 그러면 하나 불편한 점이 있어요. 본을 이제 사이사이 채우기가 힘드니까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사이사이 채울 정도로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서도 조금 더 티슈를 잘 이제 그 스페이스 메인테인을 잘 하는 거면 좋겠다. 요거를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이제 그 타이타늄 메쉬를 한번 이제 제품이 나와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 저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모양을 딱 만들고 고정을 아주 잘 시켰습니다. 잘 시키고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고 사이사이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넣었어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제 모양도 잡으면서 잘 할 수 있었겠죠. 티슈가 이제 그 홀이 크니까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GBR 멤브레인을 써서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GBR 멤브레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키 슈처를 하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슈처는 이제 최대한 이제 할 수 있는 그 페리스탈 리싱하고 덮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환자가 지방에 있는 환자인데 한 며칠이 아니라 한두 달 있다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소프티슈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소프티슈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요거가 왜 그럴까? 익스포저가 됐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은 뭐 때문일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홀이 저렇게 있었기 때문에 멤브레인 자체는 이제 그걸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버티면서 이제 하기 힘들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홀 자체가 스페이스가 컸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소프티슈가 무너지는 걸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그 멤브레인이 가져야 되는 이제 조건 혹은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 메인테인을 하지만 소프티슈가 떨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것들은 이제 프레임이 너무 이제 성기는 관계로 소프티슈가 그 사이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저거는 이제 아주 이제 실패 중에서 대실패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요. 이걸 갖다가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저게 오히려 조건이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처음에는 소프티슈가 건강했던 소프티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렇게 되면은 그 전체 자체가 이제 스카티슈가 됨으로써 에피텔리움도 스카티슈 에피텔리움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시술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했냐면 뭐 하는 과정이 좀 이제 아주 저로서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별로 찍지도 못했는데 저걸 타이타늄 메쉬를 갖다가 일단은 제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없고 소프티슈를 힐링시키는 게 그 다음입니다. 저걸 갖다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걸 해결하고자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를 하고 뭔가 그래프트를 또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스카티슈를 만들거나 문제를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티슈가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것들을 도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이타늄 메쉬 뭐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잘 됐다 이제 노출만 안 되면은 어느 정도 형태는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잘 됐다고 판단되지만 우리가 요게 이제 아주 반짝반짝한 이러는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요거는 생각보다는 별로 이제 본이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가서 긁어보면은 소프티슈가 잘 긁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논문에 보면은 본 퀄리티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뭐 타이타늄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드릴을 하고 나니까 보니까 주변이 깨끗하진 않아요. 소프티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 퀄리티 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기다려야 대부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RHBMP2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본 퀄리티가 롱텀하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초기에 이제 소프티슈가 힐링을 굉장히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RHBMP2를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익스포저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웰링도 많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조건이 좋지 않은데 익스포저가 별로 다른 케이스 같은 익스포저가 이미 됐을 케이스들이 익스포저가 안 된다는 거 봐서는 굉장히 소프티슈 힐링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극복하는 방법. 저는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른 데서 실패를 해오거나 뭐 아주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버티컬 오그멘트 도저히 숏 임플란트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라면은 인터포지셔널 본 그래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밑에 걸 잘라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본다라 그러면 이렇게 롱 스팬 그리고 다른 데서 그래프트를 하고 이미 그래프트를 2번인가 실패한 케이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건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조건입니다. 제일 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본 그래프트를 해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숏 임플란트를 쓰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숏 임플란트를 쓰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아까 제일 자충수라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환자한테는 본 그래프트를 하면서 본 그래프트를 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 그래프트를 실패하고 그냥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때부터는 환자한테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은 이제 그때부터는 신뢰가 깨지면서 이제 다른 데를 찾아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다고 그러면은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기존의 그런 방법들로 가지고는 성공시키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인터포지셔널 본 그래프트를 하게 됩니다. 인터포지셔널 본 그래프트는 제가 뭐 케이스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실패한 케이스가 별로 없다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가 환자도 힘들고 많이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디스트럭션보다는 덜 힘든데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부분을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리본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가본이 이제 소프티슈에 붙어 있는 상태로 위로 올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코티갈본
임플란트 크레스트가 있는 쪽이 이제 그 그래프트한 본으로 되지 않고 자기 본이 크레스트 쪽에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서큘레이션을 잘 유지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프트하는 게 GB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 위에다 올리니까 자기 본이 밑에 요 조금만 접촉을 해요.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린 부분에는 주변에 이제 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이 굉장히 콘택이 많아서 본이 잘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펙트가 이렇게 생겨서 거의 10mm까지도 올라가죠. 올라가서 사이에다가 이제 그래프트 본이 잘 생기니까 뭘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트를 넣고 나중에 보면 이제 충분히 이제 그래프트가 된 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중간에 본이 뭐 아주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더 많이 기다려야 되겠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레스 쪽이 자기 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페일링 케이스에서는 뭐 지금도 간혹가다 뭐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롱스판이고 그 다음에 도저히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숏 임플란트의 그런 옵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아까 같이 케이스를 올리고 사이에는 그냥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잘 심기 위해서 요새 뭐 그 많이 쓰시잖아요. 가이드 써가지고 이렇게 넣게 되면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가이드를 쓰게 되면 이제 생각보다는 이렇게 그 방향이나 롱스판에서 생각이나 그 방향을 맞춰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해결 방법은 숏 임플란트입니다.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실패를 하게 되면 숏 임플란트를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고 숏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3, 4mm 정도의 오그멘테이션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타이타늄 메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를 쓸 수 있게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딜레이드 인스톨레이션 하는 게 좋다는 경우입니다. 뭐 한꺼번에 다 한다고 그래프트와 인스톨레이션을 같이 하게 되면 그래프트가 실패하는 경우에 임플란트조차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을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순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주변에 임플란트가 조금은 이제 디에센스 있는 경우 이외에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도 실패했다, 롱스판이다. 그럴 때는 뭐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인터퍼션al 본 그래프트가 아주 훌륭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실패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실패 안 하려면 환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의 실력과 그리고 이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무리 자기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걸 이제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것들을 먼저 고려해야 되고요.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실패를 만나게 되는데 실패를 만나게 되면 절대로 서둘러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티슈가 힐링이 되고 어느 정도 기다린 다음에 충분히 합니다. 제가 만나본 실패를 경험한 환자들은 기다릴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환자들이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를 하면은 환자분은 서두르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힐링을 시킨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본 그래프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상 뭐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도움이 또 뭐 아주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 그래프트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오묘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에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환자의 그런 상태를 잘 파악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뭐 여러 가지 성공을 잘 하셔서 어려움이 많이 이제 겪지 않고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